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3년을 다 정리하고 2024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목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삶의 방향성과 올해의 키워드를 정하는 일이에요. 매년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단순히 1년에만 치우쳐진다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해버리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지를 항상 정리해두면 좋답니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 보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지 생각이 다양하게 나기도 하고 방해물이 와도 견딜 힘이 되며 1년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 방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찾아보세요. 위쪽 링크에 2023년 회고 영상을 추가해 주었으니 아직 찾지 못했다면 참고해주세요. 삶의 방향성은 어떤 사건에 의해 혹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이후에는 23년을 한 단어의 키워드로 어떤 해였는지 정리해보고 24년을 어떤 해로 만들어 나갈지 한두 가지 키워드로 정해보세요. 저는 23년에는 다양한 도전을 했었지만 이것을 깊게 탐구하거나 성장시키지는 못해서 24년에는 필요한 것들은 마무리를 짓고 필요한 것들은 성장시키고 싶어서 마무리와 성장의 해로 잡았습니다. 24년의 방향성을 찾았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훨씬 쉬워요. 목표 설정에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만다르트 표입니다. 이미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다르트 표는 일본의 야구 선수 요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를 통해 목표를 세웠던 것이 유명해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하위 주제를 작성하여 목표를 세분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가운데의 칸에 자신의 최종 목표를 적은 뒤 주변의 칸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적고 또 각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적으면서 세분화를 시키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에는 2024년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 마무리와 성장의 2024년으로 적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세부 목표들을 적어주세요. 저는 순서대로 위에 3개는 일, 2개는 외적 성장, 맨 아래 3개는 내적 성장에 관련한 계획들을 적어보았어요. 각각의 세부 목표를 다시 8개의 칸 중심에 적어주고 그 주변에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 세부 목표를 적기 전에 모습을 상상하는 단계를 먼저 거쳐주었는데요. MBTI에서 저처럼 특히 S가 강한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라고 하면 자꾸만 현실이 꿈을 막아서 현실을 참고해서 상상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세운 세부 목표 몇 가지를 가지고 최대한 현실 생각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꿈꾸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진행해 보았어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없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혹은 그냥 이것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마음껏 적어보세요. 만약 나는 다양하게 잘 상상하고 이상적인 모습들을 잘 생각해낸다면 이 단계는 생략해도 좋아요. 이후 다시 만다르트로 돌아와서 앞서 적은 꿈의 일들 혹은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주세요. 저는 4학년이라 올해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을 조금씩 준비하려고 해요. 학점이 26학점이 남았는데 영어 강의도 미루고 했어가지고 학점을 다 끝내서 졸업 요건을 다 마무리시키려고 합니다. 또 진로에 관심이 생겨서 시간이 괜찮다면 전공은 아니지만 진로 수업도 들어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수치까지는 정확히 생각 중이지만 영어와 중국어 자격증도 기한이 만료돼서 다시 따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목표로는 디자인 및 기록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최근에 시작한 이 디지털 템플릿과 관련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에는 해외 판매도 도전해보고 제가 PPT 외주도 받고 있는데 학생이라 부업 정도로 올해는 5개 이상 정도를 받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요. 이 부분은 다 채우지 않고 몇 개를 비워놨는데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워낙 하고 싶은 것이 다양해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채워두려고 비워두었어요. 만다르트의 모든 공간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일부러 지어내면서까지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세부 계획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목표가 생길 수도 있기에 1년 동안 함께 보면서 천천히 바꾸고 채우고 유동적으로 짜는 것도 좋답니다. 자기계발로는 작년에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따둔 것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 실기를 응시하려고 합니다. 또 경제나 회계 쪽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회계 자격증도 공부해보고 경제신문도 주에 3-4번은 읽어보려고 해요. 다양한 디자인을 위해 포토샵 공부 겸 GTQ 자격증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목표들을 세워봤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자신만의 2024년 만다르트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다음은 앞서 적은 내용들 중 나누어야 하는 부분과 기간 없이 꾸준히 해야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세요. 1에서 4분기로 나누어 각각의 분기로 나눌 일들, 매달 조금씩 해야 하는 일들을 색깔별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대충이라도 언제 해야지 하고 날짜를 계획해두면 단순히 1년 목표를 세우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자세한 계획들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이처럼 목표를 세웠다면 하위 목표나 계획들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작게 만드는 것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다 체크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골 부분에서 1분기만 작성을 해주세요. 만다르트에서 작성한 세부 목표를 가지고 온다면 칸이 딱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이 목표라면 등록, 제품 만들기, 상세 페이지 제작 등 각각의 목표들을 위한 더 하위 목표를 적어줘도 좋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10개 등록이 2024년 목표라면 1분기에는 2개 등록하기와 같이 매달 조금씩 해야 하는 일일 경우 해당 분기에는 얼만큼 할지 수치화를 시켜줘도 좋아요. 분기에 적은 목표들을 참고해서 플래너를 적을 때 1에서 3월에 각각 월별 목표를 세우고 각 월의 주간 목표를 세운다면 목표 달성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1분기에 못 끝낸 것이 있다면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갑자기 목표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에 분기별 목표는 굳이 지금 다 쓰기보다는 해당 분기가 끝날 때쯤 새로 계획하는 것을 추천해요. 목표를 위한 계획의 부분이기에 가득 채워둔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막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며 어느 정도는 빈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줬어요. 앞서 목표나 계획을 꿈이나 성장에 관한 부분들 위주로 작성해 주었기에 버킷리스트의 경우 취미나 경험과 관련한 부분을 작성해주면 좋답니다. 4개로 나누어 두었기에 위쪽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분야들을 각각 적고 아래 순서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저는 꿈과 공부, 관계, 취미, 체험과 경험 4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목표와는 다르게 이상적이어도 상관없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저는 꿈과 공부에는 내가 만든 거 판매해보기, 강연해보기, 모임 주도해보기 등을 적었어요. 취미로는 커피나 요가, 사진 영상 촬영 등 새로 배우고 싶은 취미들을 적기도 했고
나만의 칵테일 만들어 보기, 꽃바구니 만들어 보기, 색다른 나만의 케이크 만들어 보기 등 기존에 있었던 취미들에서 새로운 도전을 적어보기도 해보았어요. 4가지 페이지에 걸친 2024년 목표지만 저처럼 이 모든 계획을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간소화해서 작성해봐도 좋아요.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 해당 서식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양식으로 새로 버전도 올려두었으니 자신이 편한 양식을 다운받아 보세요. 단순히 목표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보고 적어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24년의 한 해 동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24년이 끝날 때 다시 이 목표를 본다면 잊고 있었던 내 목표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는 경험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 거랍니다.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해두면 그곳에 도착하는 것처럼 목표를 생각해보고 세워둔다면 그 목표를 향하는 경로가 다양할지라도 언젠가 그 도착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2024년의 목표를 세워보면서 알찬 한 해를 맞이해봐요. 그럼 안녕.